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연이자 딜레이드 차지와 미입금 수수료 레스 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신용장 관련 수수료를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매입 수수료도 말씀을 드렸고 개설 수수료가 뭐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은 지연이자 딜레이드 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딜레이드 차지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출상이 선적 서류를 은행을 통해서 개설은행으로 송부를 하고 예, 대금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예, 보통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환가를 얼마치를 제외하고 돈을 받는다고 그랬나요? 보통은 12일 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쵸? 예. 그런데 그 10일이 경과됐는데도 10일이죠. 12일이 아니고 10일. 10일이 경과됐는데도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은행으로 그 대금이 신용장 대금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수출상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다 지불을 해야 돼요. 만약에 15일 만에 들어왔다. 그럼 5일치 이자를 은행에다가 더 입금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뭐 칼 같아요.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야, 이번에 딜레이 차지 발생했으니까 빨리 갖고 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딜레이드 차지 지연이자다. 매입은행이 수출상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 지급 청구를 의뢰하였으나 우편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때 우편기일이 뭐예요?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내는 그 환가료 계산한 그 기일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1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10일인데 만약에 재매입이 일어났다, 리네고가 일어난다, 그럴 때는 13일치 이자를 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그 10일이나 13일이 경과됐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상이 그 이자를 지연된 이자를 내야 된다. 그거를 지연 이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음.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수출상 입장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개설은행이 늦게 입금을 시킨 건데 그래도 내야 된다. 억울하죠. 그죠? 그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할 때도 있다고요. 아, 그 돈 되게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몇만 원, 10만 원, 20만 원 내라. 기분 상당히 안 좋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지연 이자다라는 거예요. 또 수입상의 입장에서도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수입상의 입장에서는요, 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 입금 통보를 받으면 보통은 뭐 나라마다는 갈리긴 한데 보통은 그냥 5일 정도 지나기 전까지 5일 이내에 그러니까 통보를 받은 그 다음 영업일부터 5일 이내에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5일이 지나도 입금을 안 했다? 그럼 6일째부터 실제로 입금할 때까지의 날짜만큼의 이자를 더 내야 돼요. 이것도 지연이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연이자라는 거는 수출상이 내는 경우도 있고 수입상이 내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A and slash or B죠. 그렇죠? A가 내는 경우도 있고 B도 있고 A, B가 다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은 10일치 이자를 먼저 띄었는데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은행으로 돈이 10일이 넘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오버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돈이 마련이 안 됐어. 그래서 입금 통보를 받았는데 5일이 지났어. 5일 이내 못 냈어. 그러면 낼 때까지 이자를 더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낸다 그러면 그럼 그때는 수입상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할 때 담보를 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은행은 그 담보를 처분해 버린단 말이죠. 예. 오늘은 제가 얼굴이 좀 또릿또릿한 것 같죠. 그쵸? 지금은 녹화하는 시간이 새벽 5시가 아니고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예, 내일 거 녹화를 지금, 한 9시쯤 됐나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또릿또릿하죠. 그죠? 아침에 샥 샤워도 하고 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둘을 다 우리는 크게는 delayed charge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입금 수수료 less charge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less charge라는 거는 매입 당시에는 은행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그때 못 받았어. less 좀 덜 받은 거야. 빨리 갖고 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쨌든 신용장 관련돼 가지고 은행이 돈 내라 그런 거 무조건 내야 돼요. 안 내고 배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못 이겨요 은행을.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억울할 때가 있긴 하죠. 그래서 분통 터뜨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 제 친구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호주하고 무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매 건마다 그렇게 레스 차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딜레이 차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짜증나 죽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좀 싸워가지고 이길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전문가가 좀, 상담을 해줘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고요. 내라 그러면 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입금 수수료 레스 차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매입 당시에는 예상하지 않은 은행 수수료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징수되었을 때 이를 다시 추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그래서 매입은행이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야 이러이러한 돈 이거 내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매입은행이 먼저 개설은행한테 주고 여러분들한테 청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건 진짜 그래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라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금액이 수수료의 공제로 인하여 매입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추가로 환화음 개설자 누구예요? 환화음 개설자라는 게 뭐예요? 환화음을 작성해서 제출한 사람. 결국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수출업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레스 차지라는 거는 명목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명목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때 그냥 단순히 용돈 이렇게 해서 받지만 항목은 여러 가지죠. 그렇죠? 핸드폰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점심값이 있을 수도 있고 차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레스 차지라는 이 말은요. 이 용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어쨌든 수출상이 개선은행한테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예상 못했던 돈들 그런 것들 무조건 다 레스 차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레스 차지 발생했습니다. 얼마 갖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명목이 뭐예요? 이 정도예요. 난 못 내요. 이건 안 돼요. 명목이 뭐예요? 그래서 명목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게 있어요? 상환수수료. 상환은행을 통했을 때, 그러니까 직접 개설한테 못 받고 상환은행, 제3의 은행을 통했을 때 그 은행을 사용한 수수료. 그 다음에 또 뭐, 사전 검사비,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못 받는데, 프리체킹. 이건 뭐 별로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 변경 수수료, 어멘드 수수료. 신용장 어멘드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어멘드가 뭐예요? 신용장을 받았는데, 계약서 내용하고 다르다. 신용장 자체에 모순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서류들을 무리하게 요구한다 했을 때 신용장 야 이거 조건을 좀 변경해줘. 어멘드 해줘. 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어멘드에 따른 수수료도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쨌든 기간이 지남에 따라 약속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더 내야 되는 수수료가 있다. 크게는 지연이자, 딜레이드 차지라는 게 있고, 레스 차지라는 게 있다. 딜레이 차지라는 거는 셀러가 내는 딜레이 차지도 있고, 바이어가 내는 것도 있고, 둘 다 내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러가 내는 대표적인 딜레이드 차지 뭐가 있느냐? 일단 돈을 신용장 대금을 받아왔는데 10일이 넘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은행으로 돈이 들어왔다. 15일 만에 들어왔다? 그럼 5일치를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매입대행을 받을 때 10일치 이자를 제하고 선이자 성격으로 제하고 받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5일치 이자로 더 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그럼 그렇게 많으냐? 많진 않아요. 대개는 뭐 10일 이내에 충분히 들어오죠. 예.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수입상의 입장에서는요. 예. 통보를 받고 5일 이내에 입금해야 되는데 입금을 안 하고 자꾸만 날짜가 지나간다. 그럼 그 날짜에 따른 이자를 지불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레스차지라는 거는 은행이 부과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항목의 추가 비용들을 얘기한다. 라는 대표적인 게 뭐 상환 은행을 통했다 상환 수수료, 그다음에 어멘드 차지, 그다음에 기타 뭐 발송할 때 발송료를 미리 안 받은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매입은행이 개선형한테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DHL로 보냈는데 DHL 비용을 제외하지 않고 안 받았어. 나중에 발견이 됐어. 그럼 나중이라도 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다 뭐냐면 레스차지 그런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아이고, 오늘은 이거 슬라이드 쇼는 안 해놨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아이고, 어떡하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 아닌데, 슬라이드 쇼. 아이고, 왜 이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요건데. 예, 전 크게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연이자, 딜레이드 차지, 미입금 수수료, 레스 차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연이자라는 거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수출상이나 수입상이 내야 되는 그러한 거다. 이거 기억하세요. 10일치 수출상 입장에서는 10일이 경과되면 그 경과된 기간만큼 이자를 더 낸다. 수입상 입장에서는 5일이 지난 이후부터 낸다. 미입금 수수료는 여러 가지 목록에 추가 수수료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